안녕하세요. 휘리릭 초등 네문장 글쓰기의 저자 손상민입니다. 저는 신춘문예 희곡으로 등단했고요. 희곡, 뮤지컬, 동화, 에세이 등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책을 쓰고 글쓰기 관련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재밌게 잘 읽는지, 또 책을 읽고 나서 독후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2022년이면 서술형 평가가 90% 이상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글쓰기 없이 교육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독후 감상문을 쓰거나 아니면 글쓰기를 할 때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요. 혹은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독후 감상문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쓸 수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를 뽑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줘야 될지, 혹은 그냥 놔둬도 될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은 웬만하면 그냥 두시라는 겁니다. 말하기도 그렇지만 글쓰기는 자신감이 정말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아이 앞에서 곧바로 지적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시기보다는 칭찬할 부분을 찾으셔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혹은 이제 전체적인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의 자신감이 더 올라가겠죠? 칭찬을 하실 때도 방법이 있잖아요. 결론에 대한 칭찬보다는 또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편이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영상을 일찍 접하다 보니까 책 읽기가 더 아이들한테는 재미없는 일이다라고 각인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아이들이 책 읽기가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너무 부담을 가지고 계시면 사실 그걸 아이들이 알고 아이들도 부담으로 느끼니까 그게 이제 즐겁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더 잘해야 된다는 이제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쓰는 일 자체가 이제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말로는 이제 잘 표현을 한다면 처음에 그러면 누구누구가 말로 한 걸 엄마가 글로 써볼까? 그래서 얘기한 걸 글로 써보고, 그래서 엄마도 한번 이걸 써볼까? 그래서 엄마가 쓰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족이 같이 가셔서 그런 장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즐기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책 읽기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면 책 읽기가 정말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을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우선 부모님께서는 독서 감상문 쓰기가 독후활동 중에서는 가장 최고난이도의 활동이라는 걸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 저학년이라고 한다면 독후감 쓰기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책으로 인형집을 쌓기를 하더라도 책을 가지고 많이 노는 편이 좋은데요. 책에 그림이 이제 책에 있는 사파를 따라 그려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지 이야기해 본다든지, 또 책의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상상해서 이야기를 덧붙여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독서 감상문 이전에 독후활동을 좀 탄탄하게 진행해 주시면 독후활동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도 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독서 감상문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이게 이제 바로 가능해지는데요. 그런 훈련을 사실 아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또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지, 근데 왜 그 문장을 밑줄 긋고 싶었는지, 주인공의 행동 중에서 내 생각에도 공감이 되는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찾아내시고 그 이야기거리들을 아이들이 직접 표현할 수 있게끔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는 거, 이런저런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이가 했을 때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는 혹은 아빠는 혹은 선생님은 하지 못한 생각인데 이 좋은 생각을 그냥 말로 끝내지 않고 우리 한번 글로 써볼까 하면서 이제 글쓰기를 시도하도록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재미만 느낀다면 책 읽기는 뜯어 말려도 잘 할 테고요. 글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요. 하지만 글쓰기 지도라는 게 생각만큼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책 읽기와 글쓰기를 지도하는 격려하고 지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셔서 책 읽고 글을 쓰는 걸 이제 시도해 보시라는 건데요. 그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리릭 초등 4문장 글쓰기입니다. 이 책은 처음 한 문장은 본문 이야기의 문장을 따라 써보도록 하고요. 아이의 생각이나 느낌, 상상을 묻는 나머지 3개의 질문에 답하면서 4개의 문장으로 한 단락의 글을 써보는 연습을 반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쓴 4개의 문장은 한 편의 짧은 이야기에 대한 독서 감상문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독서 감상문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저희 첫째는 지금 1학년인데요. 1학년인데 이제 7살 때부터 본인이 책을 만들겠다고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물론 A4 용지를 이렇게 스탬플러로 찍어서 만든 책이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책 읽기를 즐겁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읽은 책을 부부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거나 다른 지인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인들도 그걸 이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스스로 쓰는 독서 감상문 쓰기 지도법 어렵지 않죠? 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